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동과 임팩트 화학의 맞서기 기상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준비한 내용은요. 이 3월 학력평가 이제 끝났죠. 여러분들이 기대도 많이 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좀 설레임도 있었을 거고요. 긴장도 많이 됐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또 아쉬움과 후회가 또 있을 수 있어. 아, 내가 그동안 그렇게 많이 준비를 했는데 말이야. 이 성적이 말이야. 이렇게 잘 안 나오고 말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늘 이야기하지만 학력평가 또는 모의평가 하는 의미는 내 위치를 찾는 거야. 자꾸 앞으로 시간 동안 남들하고 똑같이 시간은 주어집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도약하느냐 아니면 퇴보하느냐 그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짤막하게 3월 학력평가 끝났기 때문에 이후의 학습 전략, 어떻게 여러분들이 학습 전략을 세워야 되느냐 나누고 싶어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3월 학평을 잠깐 분석할 필요성이 있겠죠? 물론 해설 강의에서 이미 이와 같은 내용들을 나누긴 했지만 여러분이 해설 강의 못 본 수험생들이 있을까봐 학평을 먼저 잠깐 분석하고 나서 수능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자 먼저 분석을 좀 하면요. 이번 3월 학평이 평가원 출제 지침을 나름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평가원 출제 지침은 말 그대로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방향과 범위를 제시하거든요. 그대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개정된 다음에 지금 화학에 있어서 핵반응 굉장히 많이 나오죠. 친구들도 많이 질문을 해요. 선생님이 이제 현장 속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그런데 이번에도 핵반응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어요. 이 평가원 출제 지침에서 방사성 동위원소 하면서 핵반응, 핵분열, 핵융합, 원소의 기원 이런 것들 그냥 이해하는 수준으로 다뤄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파트는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핵 물리학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단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는 예를 드는 거는 모든 내용이 마찬가지라는 거야.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 깊숙하게 파고 들어간 게 중요한 거지 간단하게 알면 되는 것들을 막 우리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번 문제 같은 경우 보게 되면 2014 예비평가도 이쪽 관련해서 문제는 출제가 안 됐어요. 이번도 마찬가지 출제를 안 했습니다. 그런 것은 평가원의 어떤 출제 지침을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이었다. 그리고 특히나 탄수화물 파트 있죠? 선생님이 강조를 많이 한 단원이죠. 이전에는 탄수화물에서 첨가 반응, 치환 반응 이런 것들이 중요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구조가 중요한 거라고요. 입체냐 평면이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뭡니까? 사이클로헥세인, 그죠?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의자 모양, 보트 모양 그래서 이전에는 이런 모양 자체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반응이 중요했단 말이야. 하지만 지금은 입체냐 평면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요. 알았죠? 출제 지침대로 나온 대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거 이해 돕기 위해서도 3D로 선생님 만들었죠. 그래서 나눈 게 있는데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자 구조를 봤을 때 구조에 있어서 입체나 평면이냐? 이 입체라는 것은 이들 분자를 그리는 원자들 같은 면에 존재하지 않으면 입체가 되고 같은 면에 존재한다? 평면이다. 이게 지금 의자 모양을 말하는 거죠. 사이클 헥세인 같은 경우. 그래서 의자 모양, 보트 모양 이런 모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제 지침에 나온 대로 여러분들 학습하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제 지침대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고 학습을 해 나가야 됩니다. 자, 또 보면요. 여러분 이번 학력평가는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 단원별로 중요 개념을 비교적 쉽게 출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쉽게 출제된 그런 이유가 또 있어요. 왜냐? 개정된 다음에 전범위 고3들이 치르는 첫 모의고사였기 때문에 나름 난이도를 좀 쉽게 좀 출제하려고 하는 노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건 수능은 이와 같이 출제가 될 수 없어요. 이렇게 출제가 되면 상위권 유불리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강조하는데 수능은 분명히 난이도가 상승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이 3월 학평에 있어서 여러분들 문제점은 바로 뭐냐면 우리 4단원에서 보게 되면 좀 이따 선생님 얘기하겠지만 4단원에서 난이도 있는 문제가 분명히 출제가 돼요. 근데 이 학평은 4단원 자체도 난이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좀 쉽게 느꼈죠. 2014 대수능은 이렇게 출제됩니다. 좀 전에 얘기했지만 상위권 유불리를 위해서 난이도는 상승한다는 얘기야. 그럼 이 난이도 상승 파트가 어디냐? 4단원입니다. 4단원에서 특히나 자 산화환원 반응, 그죠? 산화수를 판단하는 것과 금속의 반응성. 여러분 난이도 있는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단원이 정해져 있어 사실은. 이전 교육과정에서도 상당히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출제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도 지금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모의평가나 수능은 얘를 안 건드릴 수가 없다는 얘기야. 학력평가는 너무나 쉽게 나왔지만 모의평가, 6월 모의평가든 9월 모의평가든 얘가 한 번 쉽다고 해서 금속이 반응성을 쉽게 가버리면 수능에서 뒤통수 맞는 거야.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쉬워서 쉽게 공부하고 어렵다 해서 어렵게 하지 이건 아니라고. 제대로 공부하면 쉽든 어렵든 간에 다 접근할 수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4단원 특히나 일쪽 파트 선생님이 유형별로 잘 정리했는데 그거 잘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간 동안 여러분들 6월 모의평가든 9월 모의평가든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쪽 파트를. 자, 그리고 마찬가지야. 산염기 중화 반응에서 20번 문제가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하지만 그렇게 쉬운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다. 20번 문제로서 그만큼의 난이도를 갖고 있는 문제가 출제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이온수 변화 관련된 거. 자, 그 다음에 이번 학력평가는 단원별 문항 안배가 좀 편정된 경향이 있었죠. 13번 문제나 17번 문제. 근데 공통적인 개념들을 이렇게 똑같이 안 물어봅니다. 이 학력평가는 이렇게 나왔지만 수능에서는 안배를 시킨다는 거야. 자, 이 13번, 17번 이 공통 개념 이런 것들은 지양하고요. 일단 단원 안배, 문항 안배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특히나 4단원에서 나온다는 거, 요게 2014 대수능 이렇게 출제될 거라는 것들 명심하시고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신유형이 출제된다는 거. 이 신유형이란 건 여러분들 우리 학력평가에서 18번, 선생님 18번 문제 신유형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자료 해석밖에 안 돼요. 좀 참신할 수는 있지만 새로운 유형이 아닌 겁니다. 실제로 모의평가나 수능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접해보지 못했던 어떤 유형이 나와요. 물론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내용은 그 내용인 건 맞지만 그래도 이번 학력평가의 18번 문제의 스타일과는 좀 다른 스타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이 중요한 거야. 개념이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번 학력평가가 갖는 가장 큰 의미는 중요 개념을 비교적 쉽게 이렇게 물어봤다. 잘 알고 있느냐? 모르냐? 하지만 난이도적인 차원에서는 고3 첫 개정 후 전범위 모의고사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좀 비교적 쉽게 문항이 출제되었다. 여러분 이제 아직 학습이 많이 안 됐죠? 하지만 수능의 난이도는 올라간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학습 전략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개념이라는 거야.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선생님 또 그런 얘기도 했지만 군대 가면 이등병들은 바쁘단 말이야. 뭐 시키면 진도도 안 나가요. 뭐가 없으니까 개념이 없으니까. 상병이 되고 병장이면 여유가 있단 말이야. 뭐 작업을 해도 근무하면 진도가 나갑니다. 개념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이 개념은 정확한 출제 지침 속에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게 수능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야. 우리 범위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정확한 출제 범위 속에서 이해를 통한 개념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바로 뭐냐면 이 부족한 개념이 부족한데 문제풀이 막 하려는 친구도 있어요. 오히려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정확한 개념 속에서 문제 적용 능력을 높여야 되는 거지. 개념이 부족한데 문제만 막 풀어 제낀다. 잘못된 거야. 자신감만 떨어져. 자신감 떨어지고 에이 역시 난 안 되나 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알겠죠? 개념을 철저하게 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알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되는 선생님 강의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되는 이런 이 느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따라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개념 하에 문제풀이하는 거는 지양해야 된다. 여러분 선생님이 너무나 강조했죠? 트레저 노트 작성하고 반복해야 됩니다. 먼저 이해를 하고 나서 트레저 노트 여러분들 단권한 노트입니다. 그죠? 여러분 직접 만들어야 돼. 늘 얘기하지만 누군가 만든 노트는 그 사람 노트라고. 여러분 직접 만들어야 돼요. 그것들을 여러분들 어때요? 포트폴리오화 시켜서 여러분들이 내가 모의고사나 아니면 뭐 실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 취약점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것도 보완해 나가는 노트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노트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트레저 노트가 트레저 보물인 거야. 그래서 작성이 됐죠? 이해를 통한 작성이 되면 그걸 반복하라고요. 자투리 시간 활용해서. 그러면 수능 그 순간 여러분 학력평가 보면 알지만 공부한 수험생들은 어때요? 답이 막 올라온단 말이야. 수능 시험장에서 어떤 친구들이 이러잖아. 아니 시간이 남았어. 아니 나는 시간이 부족해 죽겠는데 어떤 놈들은 시간이 남았어? 이거 뭐야? 그거는요. 시간이 남았다는 건 그만큼 반복 훈련을 많이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그 문제 보면 막 답이 올라오는 거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화학은 고차원적이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트레저 노트를 작성하고 반복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번 3월 학평을 통해서 혹시나 취약한 개념이 나왔다. 자, 완벽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특히나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나왔을 때 이 취약 개념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집중적인 학습이 필요해. 알았지? 어떤 개념에서 내가 보니까 수소원자의 선 스펙트럼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간다. 완벽하게 분석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답 노트 완벽하게 여러분들 작성해야 돼. 오답 노트, 선생님 오답 노트 여러분들 아시죠? 더 필요한 친구들은 선생님이 지금 카페를 개설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채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지사항도 올릴 텐데요. 트레저 노트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오답 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틀렸던 문항들 완벽하게 분석해 나가면 이제 오답 이런 여러분들 고질적으로 틀던 문제들 극복하면 만점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야? 학습 전략의 중요한 포인트는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부족한 개념이 있다. 그걸 완벽하게 먼저 분석해라. 그리고 나서 오답 노트 활용한 문제 접근법도 계속 실력을 끌어올려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할 수 있어요. 바로 뭡니까? 선생님 그러면요 우리 개념도 완벽하게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도 나름 푼 것 같은데 이제 다음은 뭘 해야 되나요? 기출을 돌려야 되나요? 여러분 선생님이 그 서점에 가서요 현재 나온 기출 문제 다 한번 봤습니다. 근데 기출이 말 그대로 기출이 없잖아. 개정이 됐으니까. 근데 예전 교육과정에 있는 기출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기가 너무 힘든 거 뭐냐면 이게 진짜 제대로 교육과정에 딱 맞는 기출인 건지 아닌지를 여러분들 구별하기 어렵다는 얘기야. 그래서 정말 나는 그것까지 위험까지 감수하고 난 기술을 풀겠다라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나는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그것보다는 여러분 평가위원들, 출제위원들은요 교과서를 또 들고 가십니다. 교과서가 중요한 거 바로 뭐냐? 출제 범위와 방향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바로 교과서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학생들이 많이 보는 현재 고3들이 많이 보는 교과서가 있어요. 그 교과서를 한 두 권 정도 준비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 해 나가십시오. 쭉 읽어보는 거야. 그러면 나름대로 큰 숲이 보이고 중요한 포인트가 잡힌단 말이야. 그걸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선생님이 곧 문제풀이 강의를 또 준비해서 여러분들하고 또 만날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는 꼭 그래도 기출 풀어볼까? 그러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그 전에 교과서를 먼저 보고 개념을 완벽하게 만든 다음에 선생님과 같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적용 능력을 끌어낸다면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냥 그렇게 나가신다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3월 달 여러분들 그 학력평가 보고 좀 우울해할 수 있는데 우울해하지 말라고. 다시 말하지만 뛰어 올라가면 됩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잘 나와서 내 긴장이 풀린 것보다 나을 수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여러분들 선생님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을 보신 사람은 알겠지만 마지막으로 좀 보면요. 이 트레저 킹 들어봤을 겁니다. 선생님이 정말 선생님 철학으로 좀 강조하는 사항이죠. 여러분들 노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노트를 만든 친구들한테 어떻게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모티브,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 본 바와 같이 트레저 킹 선발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 보면 알지만요. 여러분들 노트 잘 작성해. 여러분 거야. 그지? 잘 작성해서 그중에서 이 선발전에 여러분들 응모해서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선생님 등록금 지원할 겁니다. 꼭 지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등록금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 실력을 위해서 일단 준비하시고 이런 기회까지 어때요? 만나게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거야. 내 공부하는 거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나름대로 정말 큰 영광의 어떤 결실도 얻게 되고 그죠?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것도 이룰 수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이 늘 생각해요. 내가 너희들한테 어떤 걸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강의를 만들까?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노력은 계속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이나 힘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남기십시오. 선생님이 해결해 드릴게요. 알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이냐.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실천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1,000원짜리 빵을 먹을지라도 반드시 반죽을 하면 굽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야. 굽는 과정 없이 빵을 먹을 수 없어. 그 1,000원짜리도. 여러분의 인생의 꿈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쓸맛을 알아야 진정한 단맛을 알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고 선생님은요. 다음 기회에 또 다른 좋은 만남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선생님이 응원하고 있다는 걸 명심하고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화이팅!